미국 경제를 이제 세계 경제 표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든 종이 쪼가리 화폐 중에 가장 인간의 신뢰를 받는 그 화폐가 미금화. 중국인들은 과거에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미국 달러를 갖고 은행에 가져가게 되면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 달러를 미금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달러 통화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즉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의 통화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표준은 미국이 되게 되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과 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게 되면서 또한 이를 앞서서 미리 분석하고 하방 풀베팅을 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하방 풀베팅을 진행하는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기 위해 매우 적절하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3월 3일에는 이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하게 됐는데 이 정례회의 때마다 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어요. 근데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기습적으로 이제 0.5%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당시에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과거 이제 3월 20일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방 풀베팅, 즉 주가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베팅한 사람들이 이 하방 풀베팅 기간을 단축할 수뿐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배가 조기 종료 이후에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던 상황에서 3월 3일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게 되면 이 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가속되게 돼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 민간 기업들의 매출이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팔더라도 더 증가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하방 풀베팅을 하는 게 매우 제한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0.5% 내렸다는 것은 이 수치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하방 풀베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하방 풀베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따라서 기간이 단축됐기에 이 하방의 변동폭이 더 격화되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이들도 주요한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연동해서 움직이고 주요한 금융상품들을 연동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본에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신용을 동원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목표 금액에 자기네들의 이제 수익금을 거둬야지 되게 되고 그러한 이제 계획은 2019년 12월 상방의 풀베팅을 진행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져 왔었는데 이 기간을 미 연준이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 기간이 단축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충족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 하방의 변동성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방의 변동성이 더 격화되게 되자 미 연준은 다시 또 처방전을 내나요. 분명히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현재의 하방 변동성을 만드는 기간을 줄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줄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하방 변동성을 더 키워놨네. 좋아. 3월 15일에 기준금리 0%대로 설정하고 제4차 양적 완화 알지? 미국의 미달러 유동성을 국채를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경제를 살려낸 방법이야. 그거에 맞먹는 수준으로 4차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하방 변동성 기간을 더 줄여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3월 15일날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변동성이 다시 한번 하방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돼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간을 연장을 못하도록 점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의 처방전이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즉 경험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야, 그 병원 간 다음에 약을 먹었더니 단방에 났네. 그 병원 약 좋아. 다음부터 여기만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병원은 가게 되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몇 번이나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진찰을 받고 감기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약을 바꿔본다든지 이 약의 강도를 높이지 않는 채 이렇게 진행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연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독한 약을 쓰기보다는 시기적절한 생명에 그렇게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이제 단계를 서서히 높여가는 그런 처방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처방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미국 경제를 건져낸 그 수준을 넘어서는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하방 베팅을 하는 이 조직들은 이 변동성 기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방 변동성 폭을 더 키울 수뿐이 없게 되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단기 운영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어음을 매입하는 계획을 또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게 되다가 3월 23일 야, 이렇게 처방전을 내놨는데도 너네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계속해서 하방 변동성을 격하게 가져가지. 좋아. 마침표 찍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즉 2008년에 그 변동폭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까지 이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발표를 하게 됐고 이 하방의 변동성이 진행되는 기간이 더 단축이 됐으니까 이러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되든 말든 간에 3월 23일 당일날 이 하방의 변동성이 더 격하게 더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는 3월 20일 날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하방 풀 베팅이 들어갔던 게 풀렸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방 베팅은 이 변동성 초기에 이제 계획됐었던 하방 풀 베팅을 진행한 그런 한머니들의 변동성 기간이 미 연준 때문에 이제 줄어들게 됐고 이와 같은 초기 목표 금액을 충분히 이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진을 만들면서 이를 이제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특히 미 연준이 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 무제한 양적 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되면